요즘 볶고바람을 타고 주문량이 부쩍 늘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청바지 공장. 탈색제로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묻은 부분은 더 하얗게 빠지고 좀 덜 묻은 부분은 덜 빠지고. 청바지 제작의 핵심, 워싱 공정은 각종 화학약품과의 사투는 물론 생각보다 고된 작업입니다. 색깔 보시면 압력이 4kg, 5kg 정도 돼요. 어깨에 빗고 젖혀야 되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대형 세탁기. 물에 젖은 청바지부터 돌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작업의 연속. 물로 옷을 갖다 이제 까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이게 까지게 만들어집니다. 복고의 유행으로 바빠진 또 다른 곳은 양은 그릇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유독 수작업이 많은 제품의 특성상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무려 20-30번의 손길이 가야만 끝이 납니다. 따뜻한 그런 질감을 주기 때문에 다 선호하시더라고요.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뉴트로 열풍은 70-80년대 초록색 분식 그릇을 다시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해 더 효과적으로 조금 해주길. 추억의 새로운 트렌드를 입힌 다양한 복고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이곳은 복고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 한옥거리로 1020 젊은 세대들로 붐비는데요. 요즘 복고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기성세대들에게는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고 옛 정취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움을 주면서 오래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닥다리 혹은 한물 간 걸로 취급받던 오래된 문화와 제품들을 다시 새롭게 즐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막 유행도. 요즘.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 가거든요. 약간 요즘 거랑 합쳐서 그냥 믹스로 가요, 패션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많이. 한옥풍의 건물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이곳은 각종 떡볶이와 튀김 같은 분식류의 음식을 파는 요즘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조금 특별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모든 음식이 옛날 분식점이나 중국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릇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옛날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다양한 식당들이 생기고 연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딱 자기 때 딱 이거 이렇게 먹었었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20-30년 전에 그랬던 건데 제가 이거 또 먹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좀 친숙하잖아요. 막 요즘에는 이쁜 그릇 막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친숙하니까. 아, 그래요? 네. 오래된 것이 다시 트렌드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70-80년대 그때 그 시절 물건들의 청춘들이 열광하는데요. 이런 복고 문화는 자연스럽게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트로라고 해서 예전과 이제 현대를 접목시키는 분위기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신기해하고 이제 중장년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장. 이곳에서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복고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얀색 가루의 무게를 재는 작업자. 도대체 어떤 제품일까요? 멜람인데 분식 공기 만드는 건데요. 아, 이게 물건 만든 그릇이에요? 네. 멜라민 수지는 초록색 분식 그릇을 만드는 원료로 경도가 높아 식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분식 그릇은 멜라민 가루를 기계에 넣고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요. 가루를 넣고 1분 후 기계를 분리하면 신기하게도 그릇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멜라민 가루를 반으로 나누는 작업자.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 갈라졌잖아요. 여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통째로 넣으면 분량이 많이 나요. 정확한 중량으로 분리되어 담은 멜라민 수지가루를 그릇을 찍어내는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 안에 넣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예열기라고 해요. 예열기요?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배를 여기서 쪄갖고 기획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아, 미리 한번 쪄줘야 돼요? 예, 예. 예열기 안에서 4분 정도 열을 받으면 백설기 같은 형태로 쪄지는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깨지거나 굽는 중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열기에서 나오면 바로 기계에 올려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된 그릇에 흰 가루를 뿌리는 작업자. 윤기 있게 나기 위해서요. 아, 그걸 안 뿌리면 약간 윤기가 덜한가 봐요? 네. 처음 기계에서 그릇을 꺼내면 줄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떼어내 주어야 합니다. 옛날 지금 해역하느라고 그런지 지금 여전히 뭐 옷도 그렇고 그릇 같은 것도 보면 세월이 가면 돌고 도는 같은데 같아요. 구워진 그릇은 다음 공정을 위해 서둘러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보면 금방 거기서 나오니까 이게 부들부들하잖아요. 이게서 나온 다음에 이거는 이거 갈아줘야 되거든요. 아, 깨끗하게? 네. 그래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지금은 툭툭 쳐서 거칠게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드는 샌딩 작업은 필수입니다. 특히 그릇의 바깥 부분은 사람의 손이나 입이 직접 닿는 곳이라 조금이라도 날카로우면 위험할 수 있어 꼼꼼하게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장을 위해 제품의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작업자. 저거는 왜 옆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약간 이게 매의 눈으로 흠집 있는 물건을 골라낸 후 거친 부분은 사퍼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소비자들이 구입 많이 해요. 네. 직접 집에서? 집에서. 네. 이게 이제 복고풍이라 해서 집에서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개인 주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인기가 있다 보니 생산되는 종류만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효자였어요. 아, 효자 상품이었어요? 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한 해 더 효자 상품으로 조금 해주길 바라면서. 분식 그릇과 더불어 인기 있는 또 다른 주방용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구 광역시 북구의 한 공장. 공장 안엔 한 작업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뭔가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냄비예요, 냄비. 무슨 냄비요? 양은 냄비. 양은 냄비? 예. 양은은 알루미늄 판을 이용해 만드는 그릇인데요. 열 전도율이 뛰어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60, 70년대 서민들의 그릇으로 사랑받다 80년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고 열풍이 불면서 추억의 양은 그릇을 찾는 곳이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10톤의 압력으로 알루미늄 판을 프레스 성형 기계에서 그릇 형태로 찍어내는 공정이 첫 번째입니다. 경체가 큰 거는 기계 힘이 안 되니까 저기서 밀잖아요. 요 기계로 가능한 거는 요걸 하고. 1차 프레스 작업이 끝난 냄비가 어느새 수북히 쌓였습니다. 요즘은 복고 열풍으로 찾는 곳이 늘어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그릇을 찍어내는 모습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 밟으면 한 사이클이 무조건 돌아갔다니까. 그 중간에 스탑이 안 돼. 옛날에는. 지금은 언제든지 발로만 뛰면 섭분 다 가요. 혹시라도 기계에 손이 끼면 굉장히 위험해 안전을 위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섭분다. 친구들 10명 중에 손가락 나가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안 돼. 방심하는 순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하는 내내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냄비를 찍어내는 프레스 공정 전 꼭 필요한 사전 작업이 있다는데요.
제작할 그릇의 사이즈에 맞춰 동그랗게 자른 알루미늄 판을 작업자가 돌아가는 기계 안으로 빠르게 집어넣습니다. 유착, 재료에다가 기름을 묻힌다는 얘기예요. 유착. 근데 기름을 왜 여기다 바르시는 거예요? 기름을 안 바르면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 이거 소재 나올 때 아주 센열에서 구보가 나오기 때문에 표면에 바짝 말라가 기름기가 한 개도 없다고. 그러면 금융소유가 금융을 찍으면 이거 기스가 다 나쁜다. 그러니 기름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찍는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인 성형 전 알루미늄 판 겉면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프레스 작업 중 상처가 나거나 판이 터질 수 있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워낙 천입니다, 천. 천에 기름이 많이 먹으면 있다가 재료가 들어가면 앞으로 살살살 묻혀주는 거예요. 윤활유가 묻은 부드러운 천이 알루미늄 판 겉면에 기름을 묻혀주는데요. 하루 작업량이 보통 2,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냄비 하나를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크고 작은 과정은 무려 30여 가지나 되는데요. 이번엔 성형한 냄비의 다음 공정으로 그릇의 모양을 다듬어주고 날카롭게 펴져 있는 끝부분을 말아주는 작업입니다. 요 면의 시야를 밀어줘요. 구부러진 걸 펴줘요. 내려가면서. 먼저 겉모양을 반듯하게 다듬고 끝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가공 전후가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이제 슬슬 냄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공정은 손잡이 부착. 손잡이를 고정하는 알루미늄 못을 정확한 위치에 박아주어야 합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못을 박는 기계의 압력이 2톤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업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정밀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이래 하면은 여기 달고 여기서 이래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달면은 아주 정확하죠. 이쪽은 또 정확하게 해요. 손잡이는 중심이 맞지 않으면 사용하기 불편해 위치가 중요합니다. 건너편 또 다른 공간.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 앞에서 작업자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전 냄비를 프레스로 찍어내는 것과는 달리 직접 손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굳이 힘들게 수작업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 돼.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힘은 요령이 많이 지지. 주로 대형 제품을 만들 때 수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조금만 힘 조절을 잘못해도 판이 터질 수 있어 상당한 경력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입니다. 이거는 물건 만드는 거고. 물건이 험할 거 아닙니까? 험하니까 이건 이제 매끄럽게 해가. 용도에 따라 기구를 바꿔가며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두 번째는 겉면을 다듬는 공정입니다. 이거는 뭐 일본 말로 이제 곰만데, 그러면 동그랗게 말아주는 역할을 하고. 굉음과 함께 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종이장처럼 얇은 알루미늄 판을 성형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고된 작업입니다. 젊은 애들이 시커멓고 이래가지고 힘도 들고 배우기 싫어한다니까. 그럼 그렇지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양은 공장엔 여타 제조업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배워서는 그릇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시간.
단단한 알루미늄 판을 오직 사람의 힘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저녁이면 옆구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고된 일을 반평생 동안이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이며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번에 끝났는데 그게는 저기 굴에서 저기서 한번 찍어가지고 절로 가가 해야 이제 끝난다. 이거로 한번 들어간 건데 이거는 사람이 한번 끝나니까. 작업자 혼자서 수작업으로 성형해내는 제품만 10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하니 기계와 견주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다고 합니다.